캄보디아에서 호구를 다 훔쳐갔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김회장입니다. 네. 오늘 도장에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항상 검도에 대한 여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좋으셔갖고 오늘은 한번 도장에서 실전을 하면서 일본 검도랑 한국처럼 차이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제가 일본에서 검도를 했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이랑 다른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좀 철저히 하는 것들. 도장에 들어오면 항상 도장에 대한 예의를 해요. 예, 그리고 나갈 때 또 도장에 대한 예의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도장이 있으면 이제 문을 들어와서 여기서 도장에 대한 예의를 딱 하고 또 이제 나갈 때도 도장 예의를 딱 하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때는 계속해요. 신사 같은 어떤 그런 거를 참배하는 의미로도 하는 도장도 있어요. 오래된 도장 같은데.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나를 단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신성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도장에 대한 예의는 하는데 사실 요즘 도장 가보면 그걸 이렇게 지키는 걸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면은 이게 죽도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시합장 가거나 그러면 이제 죽도를 이렇게 여기 있으면 이렇게 피해 다녀요. 다. 이렇게. 한 번 어느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서 제 스승님이 7단을 따는데 심사장에 같이 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죽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하던 스승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 멱살을 진짜 딱 잡고 너는 임마 7단 심사라 보러 오는 검도를 안다는 놈이 남이 죽도를 함부로 이게 밟고 넘을 수 있느냐? 너 사과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멱살 접힌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죽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되게, 죽도는 나를 지켜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칼에 대한 예의예요. 그것도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른들 자면은 이렇게 다 돌아갔다 넘으면 막 싸가지 없다고 막 엄청 혼나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즘도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도장에 대한 예우나 이런 죽도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철저하게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검도를 한 사람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서 되게 서로 간에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좀 그랬던 게 막 넘어다니고 안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나라 분들도 있는데 칼을 소중히 여긴 만큼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단련한 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차원에서 좀 되게 진지한 거죠. 그래서 나를 수련하는 장소가 이런 도장이고 나를 수련해 주는 게 이 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건이지만 예의를 표하는, 그만큼 예의를 표하면서 더 신중히 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저는 일본에서 검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주는 거 보고 저도 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딱 도장 들어가면 마치 진짜 무사가 어디 사무라이 도장에 온 것처럼 딱 예의를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이랑 달랐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의는 요 정도로 해두고 실기는 오늘 일본이나 한국이랑 좀 달랐던 거 중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사범이지만 중단에 대해서 제가 진짜 완벽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일본에서 검도를 해왔을 때 좀 한국에서 배울 때의 가르침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 나라마다 검도의 성격이 다 달라요. 약간 중국 분들은 검도하는 게 약간 또 중국 무술 나오는 약간 좀 그런 화려함도 있는 것 같고 저쪽 태국 이도 사람들은 약간 옹박검도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은 진짜 힘과 호전적인 아주 마셜아트 차원에서 되게 뛰어난 그런 검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일본 친구들은 단타가 많고 그다음 칼수가 적다. 한국은 칼수가 많고 연타가 많다.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검도를 배울 때 한국이랑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중단입니다. 중단. 예, 중단. 제가 잘해서 중단을 하자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아직까지 유명한 선생님 계세요. 구단인데 우리나라에 구단이 몇 명 안 됐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돌아가시면서 이제야 내가 검도를 조금 알 것 같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 검도에서 가장 중요한 중단을 정의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본에서 배웠던 중단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는 처음에 들어오면 요즘엔 현대에서 이제 너무 빨라지고
뭐 결과를 막 빨리 내라고 빨리빨리 뭐든지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호구도 금방 써요. 그리고 중단에 대해서 배우긴 하는데 중단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안 해줘요. 예. 일본에서 배웠던 중단은 일단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중단이 제대로 돼야지만 검도의 시작이 된다. 물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듯이 중단도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어야지만 제대로 된 타격이 가능하고 타격이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공방이 시작되는데 그 공방도 가능하다. 일단 중단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중단은 무조건 그 자세가 제대로 되고 이 잡는 그립법부터 우리 골프도 그립 하나 잘못 잡은 데서도 막 공이 희한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검도도 똑같아요. 예. 그리고 검도하신 분이 골프도 되게 잘 쳐요. 뭐 이거 다른 얘기지만 검도도 잘하는 분은 이게 칼을 채찍 때리듯이 때리라고 그러는데 네, 골프도 마찬가지로 골프도 여기서 채찍 때리듯이 이렇게 치라는 소리가 있어서 근데 채찍 때리는 듯이 때리려면 이게 힘이 빠져야 돼요. 근데 골프도 힘 빼는데 10년 검도도 이 채찍 때리듯이 치려면 이것도 힘 빼는데 한 15년, 10년 걸려요. 자꾸 검도 이거 중단 얘기하다가 잠깐 새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립하다가 골프 나왔죠? 예. 그립 부분을 보시면 끝에 나와서 잡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 몸에 맞다고 해서 조금씩은 변형이 돼서 자기 몸에 맞는 스타일이 다 있겠지만 일본에서 현재 얘기하는 거는 이 액기손가락의 반을 요 반 위치에다가 해갖고 이게 이제 이 안쪽으로 박히는 거예요. 액기손가락이 반 정도 해서 그 다음에 이거 검지라고 그러나요? 예. 요게 손이 요렇게 와대. 예. 요렇게 와대고 액기손가락 반 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액기손가락의 반을 걸어야지만 요 세 손가락을 쓸 수가 있거든요. 세 손가락을 써야지 단전이랑 세 손가락을 써야지 제대로 된 타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8단 선생님한테 일본에서 배운 우리 지도사번님한테 그 다음에 오른손은 그대로 왼손에서 와서 그래서 요 열이랑 이 오른손을 잡는 열이랑 이렇게 열이 맞아야 돼요. 요번에는 손을 요렇게 여기가 매듭을 만나 여기서는 이렇게 매듭을 만나고 검지랑 엄지랑 예. 그리고 이 오른손을요 골프처럼 약간 그립을 이렇게 받쳐줘요 밑에. 예.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중단의 이제 위치예요. 위치는 여기 이 엄지 구부러지는 요 부분에서 배꼽의 위치라고 그래요. 배꼽의 위치. 예? 배꼽의 위치. 아니면 배꼽에서 한 3cm 정도 더 내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꺾이는 요 마디가 요 배꼽에 위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주먹 하나 반 정도의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상대방 칼 이렇게 약간 쑤시는 약간 느낌이에요. 예. 하나 반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왼손은 좌우 위 아래도 그렇고 보통 10cm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고 해요. 왼손은 항상 중심을 잡아주고 오른손이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 이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이게 보시면 왼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의외로 우리나라 이게 중단 싸움 할 때 보면 막 두 손으로 다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칼이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빠르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칼이 안 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손으로 이 중단 싸움을 하게 되다 보면 힘이 두 손으로 전가돼서 상대방 칼에 부드럽게 올라타질 못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여기 카메라가 있지만 여기 상대방의 이제 목이나 왼쪽 눈을 겨누라고 해요. 제가 하는 중단은 이 목과 목 사이를 하나의 죽도로 연결했을 때 이게 생명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선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선에 먼저 올라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파집복과 그 다음에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왼손은 항상 검도는 왼손으로 해야 된다. 왜? 검도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왼손 이 세 손가락 왼발 요 배 이 선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본에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죽도를 잡을 때는 계란지듯이 지금 보시면 피디님 여기 한번 잡아 빼줘 보세요. 이거 잡아 당겨줘 보세요. 예. 요렇게 뺄 정도가 돼야 돼요. 아니 그렇게 세게 안 당겨도 되고요. 계란지듯이 져야지만 상대방의
이 선이 부드러워져서 상대방의 칼에 먼저 올라타는 거예요. 안쪽으로든 바깥쪽으로든 올라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슴 당겨주고 턱 당겨주고 턱 두톡되네. 그리고 다리는 항상 보폭은 11자고 아니면 좀 안쪽으로 이렇게 잡는 버릇을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일자로 돼요. 뒤꿈치는 종이 한 장 들듯이 한다. 이 중단이 돼야만 검도가 되게 늦게 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가야지만 평생 검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검도를 누가 이기느냐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검도를 평생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지법부터 자세부터 힘의 쓰임, 위는 부드럽게 결 하나 지듯이 잡고 밑은 빵빵하게, 그래서 언제 튀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이제 넣어주는, 네, 이렇게 쓱 해서 빠리.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리키는 중단을 아주 강조해서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관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는 도장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빨리 호구 쓰고 빨리 이제 땀을 빼야 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아주 천천히 가르치기에는 관장님들이 너무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바른 검도라고 우리가 1번을 앞으로도 추월해 가려고 생각한다 보면 이런 기본으로 들어와서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